안녕하세요. MVP 코딩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배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배열에는 리스트, 튜플, 딕셔너리, 집합 이렇게 대표적으로 네 가지가 있습니다. 어, 배열이라는 것은 여러 개의 원소를 하나의 변수로 관리할 수 있는 자료 구조가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리스트를 먼저 살펴보겠는데요. 자, 리스트 같은 경우에는 순서대로 항목을 저장하는 자료 구조입니다. 각각의 항목들은 어떤 자료용도 가능합니다. 정수, 실수, 문자열, 배열, 모든 자료용이 가능하고요. 자, 형식은 이렇게 했습니다. 변수를 왼쪽에 쓰고 그 다음에 오른쪽에는 대괄호로 열고 대괄호로 닫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값을 컴마로 나열해주면 됩니다. 자, 이 값들은 인덱스로 해당 위치의 값을 가지고 올 수 있습니다. 자, 예제를 보면 이렇게 선언이 가능합니다. 변수 리스트 변수 A라고 이렇게 하나를 선언을 하고요. 리스트 변수 A에 이것과 같은 리스트 자료형을 저장합니다. 자, 각각의 항목들을 보면 1이 처음에 있고 그 다음 2, 그 다음 3.0, 그 다음에 하이라고 있죠. 자, 1, 2는 정수고요. 3.0은 실수고 하이는 문자열이죠. 그렇죠? 네. 보통은 배열이라고 하면 이게 이렇게 여러 가지 다양한 형태의 자료형을 한꺼번에 저장하는 하는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단일 자료형을 배열로 만들어서 보통 사용을 하는데 음, 파이썬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여러 가지 자료형을 한꺼번에 저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각각의 항목에 액세스를 하려면 어떻게 할 수 있느냐 하면 이렇게 변수명을 쓰고 그 뒤에 대괄호로 해서 인덱스를 적어줍니다. 인덱스를 적어주면 해당하는 인덱스 위치에 각 항목들을 가지고 올 수가 있습니다. 인덱스는 파이썬에서 0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A의 0이라고 하면요. 이 1이라는 값을 가지고 올 수 있게 됩니다. 이것 자체가 이제 1이라는 값을 가리키게 되죠. 자, B는 A의 대괄호 해서 이번에는 인덱스가 아니라 우리 저번에 시간에 했었죠. 그쵸? 이걸 슬라이싱이라고 합니다. 범위를 가져오는 겁니다. 0부터 2까지인데 2는 포함하지 않죠. 그쵸? 그래서 0과 1 범위에 있는 데이터들을 다시 리스트로 만들어서 B에다 넣는 겁니다. 자, 0과 1이면 요 두 개죠. 그쵸? 자, 요거 두 개를 리스트로 만들어서 다시 B에 넣는 겁니다. 자, 그러면 B는 1과 2 항목을 가지는 리스트 변수로 새롭게 태어나게 됩니다. 자, 실제로 좀 한번 해보겠습니다. A는 1, 2, 3.0 하이라고 있죠. 그쵸? 자, 여기서 각각의 항목들을 가지고 오려면 대괄호에 0이라고 하면 인덱스가 0인 항목을 가지고 오게 됩니다. 자, 하이라는 문자열을 가지고 오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0, 1, 2, 3이 되죠. 그렇죠? 그 다음에 B는 A에 0 콜론 2라고 하면 B는 1과 2를 가지고 오게 됩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C는 A에 콜론이라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냥 콜론을 쓰면 전체 복사하는 거랑 같다고 했죠. 그렇죠? 자, 이 상태가 됐을 때 우리 저번에 연산자 배웠습니다. A is C라고 하면 A와 C의 메모리 주소가
같으냐를 물어본다고 그랬죠. 그러면 A와 C는 같은 메모리 주소를 가질까요? 아니면 서로 다른 주소를 가질까요? 자, 해보겠습니다. 자, false이죠. A의 대괄호의 슬라이싱 콜론이라고 하면 전체 데이터를 새로운 메모리에 담아서 C에 넣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A와 C는 전혀 다른 메모리 주소를 가진 값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근데 만약에 D는 A라고 했어요. 그러면 A is D냐고 물어보면 어떻게 됩니까? 얘는 추가가 나오겠죠. 그렇죠? 네. 그런 다음에 D에 내가 어떤 값을 바꾸고 싶어요. 값을 바꾸는 건 이렇게 합니다. 실제 D에 인덱스가 0인 항목에 내가 값을 바꿔요. 그러면 D는 값이 바뀌어지죠. 그러면 A도 값이 바뀌어질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당연히 A도 값이 바뀌어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A를 그대로 D로 받았기 때문에 D의 값을 바꾸나 D의 값을 바꾸는 것은 A의 값을 바꾸는 것과 같기 때문입니다. 자, 이거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가면 이제 C와 D의 차이점을 알 수 있습니다. 자, C 같은 경우에는 메모리를 새로 생성해서 값을 받게끔 파이썬 내부에서 코딩이 되어 있고요. D 같은 경우에는 A의 메모리 주소를 그대로 받는 포인터 변수처럼 됩니다. 자, 이건 C 언어를 조금 공부하면 어느 정도 이제 알 수가 있는데, 우리는 C 언어를 모른다고 가정을 하고 진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A의 콜론으로 해서 슬라이싱을 해서 받는 변수랑 그냥 A를 그대로 다른 변수로 받아서 저장을 하는 거랑은 다르다. 그대로 받아서 저장하는 거는 같은 주소를 가진 메모리가 되기 때문에 어떤 걸 바꿔도 둘 다 바뀌어진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리스트 생성에 관해서 좀 알아보겠습니다. 자, 리스트는 이것과 같이 생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초기 값을 주는 건데요. 자, 제일 처음에 이렇게 대괄호만 있는 비어있는 리스트를 생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나중에 가면 이제 리스트에 항목을 추가하거나 삭제를 하는 게 나오는데 리스트의 특징 중 하나가 자유롭게 항목을 삭제하고 수정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우리가 아까 저번 장에서 봤던 것처럼 기본적인 항목을 가지고 있는 채로 리스트를 생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복합 자료형인데요. 방금 전에 했죠, 그쵸? 여러 가지 자료형을 하나의 리스트 안에 저장을 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요거 좀 특이한데요. 자, 리스트 안에 어떠한 자료형도 가능하다고 했죠. 그러면 리스트 안에 리스트도 또 넣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는 요 항목, 각각의 항목들이 이 L4라고 하는 리스트의 각각의 항목들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리스트 자체가 하나의 항목처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요걸 한번 해볼게요. 이게 어떻게 동작을 하는지. 자, L4라고 하면 L4에 우리가 0이라고 대괄호에 0이라고 주면 첫 번째 항목을 가지고 온다고 했습니다. 자, L4에 0이라고 하면 자, 이것도 리스트인 거죠. 왜냐하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첫 번째 항목인데 첫 번째 항목이 리스트니까 리스트를 그대로 가지고 오는 거죠. 자, 그러면 리스트의 첫 번째 항목을 가지고 오는 방법을 우리가 알았습니다.
대괄호에 0이라고 주면 된다고 했죠. 그죠? 그러면 우리가 0이라고 하는 이 항목을 가지고 오려면 L4에 0에 다시 대괄호에 0을 주면 값이 0이 나오겠죠. 요거는 파이썬이 C 언어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C 언어의 형태가 그대로 남아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자료, 리스트 자료형 안에 각각의 항목들이 리스트로 되어 있을 때 각각의 항목들을 어떻게 가져오느냐 라는 걸 배워왔습니다. 자, 그 다음에 리스트도 연산이 가능합니다. 우리 저번에 봤을 때 문자열의 연산에서 플러스와 곱하기 연산이 있다고 했었죠. 자, 리스트의 플러스 연산도 리스트끼리만 가능합니다. 문자열도 마찬가지로 플러스 연산했을 때 문자열끼리만 가능했었죠. 자, 리스트도 리스트끼리만 가능하고, 자, 연산을 했을 때 어떻게 되냐면 리스트 내 각 항목이 하나로 나열됩니다. 자, A는 리스트로 만들 수가 있고요. 자, B는 리스트가 안 되죠. 그렇죠? 왜냐하면 얘가 리스트가 1이 리스트가 아니기 때문에. 자, 그렇게 하면 결과는 A는 이렇게 만들어지게 됩니다. 자, 이렇게도 할 수 있습니다. L이 1, 2, 3이라는 항목을 가진 리스트 변수인데 이 L의 0번 0이라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1이죠. 그렇죠? 1. 그리고 L의 1 콜론 2 하면 얘는 리스트죠. 그렇죠? 리스트. 그리고 얘도 리스트입니다. 근데 L의 0은 1이니까 얘는 C는 오류가 나겠죠. 그렇죠? 오류가 나지 않고 각각의 항목들을 가지고 오려면 이렇게 슬라이싱을 통해서 가지고 와서 D를 만들어 줍니다. 이거 약간 좀 억지스럽긴 하지만 플러스 연산을 통해서 리스트를 만들 때 이렇게 만들 수 있다는 걸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E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L의 모든 요소 1, 2, 3과 그리고 0, 0 콜론 2라고 하면 0과 1이죠. 그렇죠? 그래서 1, 2. 자, 그래서 1, 2, 3과 1, 2를 합친 리스트 변수가 만들어져서 2에 저장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거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자, 1, 2, 3 더하기 1, 2니까 1, 2죠. 그렇죠? 그러면 이렇게 됩니다. 예. L이 1, 2, 3이라는 원소를 가진 리스트고 그 다음에 이 L의 0 콜론 2는 1, 2를 가진 리스트 변수죠. 자, 그래서 2는 1, 2, 3, 1, 2가 됩니다. 자, 리스트의 곱하기 연산은 문자열과 마찬가지로 리스트와 정수의 곱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전체 요소의 정수번 반복이죠. 그러니까 리스트를 여러 개 반복하는 게 아니라 리스트 내에 각각의 원소를 반복한다는 거에 좀 주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A는 1, 2, 3이라고 하면 여기서는 A를 A로 받았는데 B라고 받아보죠. 그러면 B는 1, 2, 3, 1, 2, 3 어떻게 됩니까? 전체 요소를 한 번 더 반복해서 하나의 리스트로 만들어주죠. C는 A 곱하기 예를 들어서 4라고 해볼까요? C는 어떻게 됩니까? 1, 2, 3, 1, 2, 3, 1, 2, 3, 1, 2, 3 이렇게 4번 반복해서 하나의 리스트로 만들어지게 됩니다. 자, 이번에는 리스트 수정입니다. 수정. 리스트 안에 있는 원소를 가지고 오는 방법이
인덱스와 슬라이싱을 통해서 가지고 왔다면 이제 각각의 원소를 추가, 변경, 삭제할 수 있습니다. 자, 추가할 때는요, append라는 함수를 사용하고요. 이게 리스트에 관련되어 있는 함수입니다. 자, A가 리스트 변수일 때 그 리스트 변수에 점을 붙이고 함수를 써주면 그 함수에 따라서 그 리스트에 어떤 수정작용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append는 A라는 리스트 변수에다가 그 안에 4라는 원소를 추가하는 기능을 하게 됩니다. 자, 마찬가지로 remove는 1이라는 원소를 삭제를 하는데 첫 번째 원소를 삭제를 합니다. 같은 원소가 여러 개 있으면 그 중에서 첫 번째 원소를 삭제를 한다는 거죠. 자, 그리고 특정 위치에 있는 원소를 값을 변경을 하려면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 자, 요거는 우리가 인덱스를 통해서 값을 가지고 올 때 이렇게 사용을 했었죠. A의 대괄호 그리고 인덱스, 그리고 값을 바꿔줄 때도 똑같이 해당 위치에 값을 넣어주면 그 위치에 있는 리스트 항목이 변경이 되게 됩니다. A는 1, 2, 3이라고 하면요. A.append 4라고 해볼까요? 그러면 4가 마지막에 추가가 됐죠. 그쵸? A.remove 2로 해볼까요? 그러면 A는 2가 빠진 1, 3, 4만 남게 되죠. 우리가 여기서 0번째 인덱스가 0인 항목을 20이라고 바꾸면 값이 20으로 변경되어 있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append는 리스트 마지막에 원소를 추가하는 거고요. remove는 가장 먼저 나오는 원소를 삭제하는 겁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조금 전에 배웠던 append 함수, 그리고 두 개의 리스트를 더하는 함수, 그리고 곱하기 연산까지 배워봤고요. 그 외에도 몇 가지 리스트에 관련된 함수들이 좀 있습니다. 자, extend는요. 여기 뒤에 나오는 게 리스트입니다. 리스트. 그래서 앞에 리스트에다가 뒤에 리스트를 갖다 붙이는 기능을 하게 됩니다. A에다가 우리 B라는 걸 하나 만들어 보죠. 5, 6, 7이라는 리스트를 하나 만들었으면 A. extend B라고 하면 A에다가 B를 붙여서 A를 변화시켜 줍니다. 자, append도 마찬가지고요. extend도 마찬가지고, remove도 마찬가지고, 이 점 앞에 있는 리스트 변수를 직접적으로 변화시키는 작용을 합니다. 자, 여기 보시는 insert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에런이 이렇게 됐을 때 append를 해서 캐럿이라는 문자열을 추가를 합니다. 그러면 에런 자체의 항목 중에서 에런 자체가 변경이 되어 있는 거죠. 그렇죠? 에런에다가 인서트라는 게 있습니다. 인서트는 인덱스와 오브젝트인데요. 해당하는 인덱스에 이 오브젝트를 강제로 삽입하는 효과를 가지고 있게 됩니다. 자, 0번째에 주스라는 문자열을 넣으면 이렇게 해당 위치에 원소를 집어넣고 나머지 원소들은 뒤로
다 하나씩 밀리게 됩니다. 그러면 에런에 첫 번째는 추수가 들어가고 에런에 첫 번째는 애플이 이렇게 들어가 있죠. 자, 그 다음에 인덱스라고 있습니다. 인덱스 L2라고 해보죠. L2 1, 2, 3이라는 원소가 있습니다. 자, L2에 인덱스에 1이라고 하면 1이라는 값이 있는 위치를 반환합니다. 이렇게 그러면 인덱스가 0이 나오죠. 자, 그 다음에 L1점, L2점, 여기 L1이라고 했으니까요. L1점 인덱스에 인덱스가 뭐라고 했죠? 해당하는 원소가 있는 위치를 나타내는데 여기에 뒤에 파라미터를 추가로 더 줄 수가 있습니다. 자, 2라고 하면 자, 이게 스타트 위치예요. 스타트 위치. 그러니까 인덱스가 2인 항목부터 시작해서 검색을 해서 F를 찾아라라는 의미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값이 없죠, 그렇죠? 에러는 어떻게 됩니까? 에러는 원래 하나, 둘, 셋, 네 개였는데 에런이 하나, 둘, 셋, 네 개인데 0, 1, 2부터 찾기 시작하죠. 그렇죠? 2부터 찾기 시작했으니까 값이 없는 거죠. 애플이라는 문자열이 리스트에 이제 없다고 밸류 에러를 낸 겁니다. 자, 리무브는 우리 조금 전에 했던 것처럼 당연히 첫 번째 항목을 찾아서 삭제를 하는 거고요. 만약에 얘가 값이 없는 값을 얘가 삭제를 해요. 그러면 얘도 밸류 에러가 납니다. X not in list 리스트에 없다고요. 이렇게 됩니다. 그 외에 나머지 또 굉장히 또 많이 있습니다. 리스트에 관련된 함수들이 되게 많이 있는데 자, 이렇게 함수들이 많은 이유는 리스트가 굉장히 많이 파이썬에서 사용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실제로 프로젝트 같은 걸 할 때도 리스트를 굉장히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만큼 범용적이고 쓰기 쉽고 추가 삭제가 가능하고 다양한 기능들에 활용될 수 있는 자료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자, 이번에는 팝이라는 함수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팝이라고 함수를 쓰고 그 다음에 괄호 열고 괄호 닫고 이렇게 쓰면 제일 마지막 값을 반환 후 해당 리스트에서 삭제를 합니다. L2가 이제 1, 2, 3이라고 하고요. L2의 팝이라고 하면 이제 팝은 꺼내다라는 뜻이고요. 그래서 팝을 해서 꺼내면 제일 마지막 값을 리턴을 하게 되고 그걸 L2라는 리스트에서 삭제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1, 2만 남죠. 그래서 L2점 다시 팝해서 3이라고 하면 자, 네 번째 위치죠. 왜냐하면 인덱스가 0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0, 1, 2, 3 그래서 네 번째 위치의 값을 반환 후 삭제를 하게 됩니다. 근데 어떻게 됩니까? 원소가 두 개밖에 없죠. 그러면 이렇게 인덱스 에러를 내게 됩니다. L2점 팝해서 0이라고 하면 어떻게 되나요? 첫 번째 위치를 그러면 가지고 오고 삭제를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2만 남게 되죠. 자, 그리고 L2점 카운트가 있습니다. 카운트. 카운트는 뭐냐면 여기에 밸류가 옵니다. 밸류. 밸류는 이제 원소라는 뜻이고요. 이라는 원소가 몇 개 있는지를 반환을 합니다. 자, 지금은 이제 하나밖에 없죠. 그렇죠? 이라는 원소 하나가 있는데 이라는 원소의 개수가 몇 개 있냐라고 물어보니까 값이 1이라는 걸 리턴을 하게 됩니다.
다시 L2가 1, 2, 3이라고 하면요. L2점 이번에는 sort라는 함수를 해보겠습니다. 자, sort라고 하면 정렬입니다. 정렬. 정렬인데 자, 이미 정렬이 되어 있죠. 그렇죠? 그래서 L2.sort라고 해서 리버스 추라고 하면 역순으로 정렬을 하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3이 1로 바뀌어져 있는 거죠. 자, 이 상태에서 L2점 sort를 다시 하면 다시 1, 2, 3으로 변경이 되게 되고요. 그 다음에 리버스라고 있어요. 리버스. 자, 리버스는 뭐냐면 정렬이 아니라 제일 첫 번째에 있는 원소를 제일 마지막으로 보내고 두 번째 있는 원소를 제일 마지막에서 그 이전 위치로 보내고 그래서 중간을 기준으로 해서 서로 뒤바꾸는 겁니다. 그게 리버스고요. 그 다음에 L2점 클리어라고 하면 모든 요소를 삭제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L2는 비어있는 자료형이 되죠. 자, 우리 비교 연산에 관련된 것들을 좀 했습니다. 자, 리스트에도 우리가 비교 연산을 할 수가 있는데 이퀄이 두 개가 있으면 어떤 의미죠? 자, 이퀄이 두 개면 얘는 각 이퀄이 두 개면 값이 같냐를 물어보는 겁니다. 자, 우리 여기서 이즈 연산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즈는 뭐라고 그랬죠? 메모리 주소가 같으냐를 물어보는 거라고 그랬죠. 자, 이걸 풀어보면 약간 조금 더 연산자에 대해서 조금 이해가 좀 더 쉽고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이건 당연히 true겠죠, 그렇죠? 예, 값이 A와 A는 당연히 값이 같을 거고요. 자, 요런 형태가 있습니다. 요런 형태. 자, 이거 같은 경우에 뭐냐면 이 가로 안에 있는 걸 리스트로 만들어라는 겁니다. 네, 요런 것도 하나의 리스트 생성 형태가 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오는 A는 리스트가 될 수도 있고 또 다른 형태의 배열이 될 수도 있습니다. 뭐 튜플 같은 것도 올 수 있고요. 그래서 나열되어 있는 형태의 원소가 오면 이걸 리스트로 만들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실제로 A를 다시 리스트로 만든 것과 이 A가 같으냐를 물어보는 겁니다. 이건 당연히 같죠, 그렇죠? 왜냐하면 equal 두 개는 안에 들어있는 값을 비교를 하기 때문에 A를 기반으로 리스트를 만들면 당연히 원소는 같죠. 안에 들어가 있는 원소는. 자, 그러면 A is A는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주소가 같죠. 얘 true고요. 얘는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A is list A. 자, A를 기반으로 리스트를 생성을 해요. 그것과 A가 같으냐? 얘는 false가 됩니다. 직접 해볼게요. A is list A. 얘는 false예요. 왜냐하면 이 리스트라는 놈이 이 A를 기반으로 해서 새로운 리스트를 만드는 거기 때문에 메모리 주소가 다르게 됩니다. 요거 같은 경우에 이제 B라는 변수로 이렇게 받을 수가 있죠. 그러면 A is B는 false가 됩니다. 같은 메모리 주소를 가리키지 않게 되죠. 그리고 포함 연산자 in이라는 게 있는데 1이 A에 들어있냐 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이 in이라는 연산자 나중에 프로그램을 짜다 보면 굉장히 많은 곳에서 활용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 표현을 잘 알아놓으시면
많이 좀 유용하게 사용이 될 수가 있습니다. 리스트 변수의 안에 어떤 특정한 원소가 있는지를 찾아내는 구문이 되겠습니다. 자, 리스트 연습이고요. 자, 이걸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때까지 배운 걸 토대로 앞에 이제 영상 부분들을 조금씩 돌려보시면서 하나 둘씩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연습 결과고요. 자, 여기 연습 문제 또 있습니다.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튜플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